안녕하십니까. 이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에 재직 중인 남윤석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먼저 장애인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20명쯤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이 1명쯤은 섞여 있어야 정상인 사회인 것입니다. 한 대의 버스 안에서, 한 칸의 지하철 안에서, 한 교실 안에서 한 명의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학문 분야에 장애학이 있습니다. 장애학이란 장애인을 쳐다보는 사람의 뒤에 서서 그 쳐다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장애학과 같이 오늘 여러분은 제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선을 공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장애를 바라보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장점 중심 접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두 살에 앨범을 발표하여 최연소로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가수 스티비 원더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장점을 바라보는 교사의 시각이 어린 장애 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다. 갑자기 교실에 쥐가 나타나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쥐가 순식간에 몸을 숨겨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에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했을 거야. 그러니 귀를 잘 기울여서 쥐가 어디에 숨어 있나 찾아내 보렴. 그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쥐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선생님은 다시 말했다. 봐라,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특별한 귀가 있어. 이 말은 어린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에게 장점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같이 가난한 아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너는 흑인이라서 안 돼. 너는 장님이라서 안 돼.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남다른 청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한 동행 2007년 11호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장애라는, 흑인이라는 어려운 점보다 어린 스티비 원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청력을 찾아내준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제가 직접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얻었던 경험입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경험한 에피소드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특수학교에 가서 장애 학생을 처음 만나서 경험하는 감정은 어떨까요? 대개 많은 일반 학생들은 장애라는 부정적인 특성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겠죠? 봉사활동을 여러 번 추진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해에는 특수학교 체육대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을 찾아서 일기장에 많이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친구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실제 5월의 특수학교 체육대회 날 일반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에 갔습니다. 학생들은 약속대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많이 찾은 학생들은 20개가 넘게 찾아냈습니다. 과연 무엇을 찾았을까요? 특수학교 학생들은 잘 웃는다, 친절하다, 정이 많다, 노력을 잘한다, 애정 표현을 잘한다, 인사를 잘한다 에서부터 나보다 더 순수하고 밝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 있으면 결코 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기 어려웠을 텐데 장애 학생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냄으로써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고 아주 즐겁게 장애 학생을 도와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봉사활동은 아주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장점 중심 접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점 중심 접근은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의 단점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나 결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두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은 개인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과의 첫 만남은 그가 지닌 장애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가 지닌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점 중심 접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비고치키라는 학자의 장애인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고치키는 장애를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생득적인 장애는 1차적 장애이고 이러한 1차적 장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2차적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1차적 장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 즉 사회적 장애라는 것입니다. 1차적 장애를 예방하는 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는 의학 분야일 거고요. 2차적 장애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는 교육 분야 또는 복지 분야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1차적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 장애뿐만 아니라 2차적 장애는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 그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장애인 것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태생적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본다라고 하는 활동들은 책을 본다, 영화를 본다, 그림을 본다, 이러한 것들인데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2차적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2차적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활동을 눈에만 집착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시각장애인은 결코 볼 수 없지만 시각장애인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책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점자를 통해 읽는 것이고요. 소리를 통해서 음성으로 책을 읽거나 컴퓨터 화면을 읽으면서 보는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비록 그들이 1차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2차적 장애까지는 가져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비고치키 장애인관에 따르면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개인 또는 가족일까요? 아니면 장애인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 사회일까요? 또 장애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장애인 개인이 감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까요? 비고치키 장애인관은 장애의 원인과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보편적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1989년에 건축 설계사인 론 메이스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금 삐딱하게 앉아 계신데요. 론 메이스라고 하는 분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계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건축 설계사 일을 하면서 본인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설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자신의 설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추가로 경사로를 만들거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애초에 건물을 설계할 당시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론 메이스가 표현한 보편적 설계의 개념은 폭넓게 확산되어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 설계가 적용된 예시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설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버튼 시동 장치는 지체장애인의 운전을 돕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손쉽게 시동을 거는 편리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TTS 기능은 텍스트 문자를 스피치 언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애초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화면을 읽을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에 가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요. 매번 안내 방송을 할 때마다 관리인 아저씨의 음성이 어찌나 떨리는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내 방송이 TTS 아가씨 음성으로 바뀌어서 떨지도 않고 더듬지도 않고 안내 방송을 잘 해줍니다. 매번 긴장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관리인 아저씨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편리한 기능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 기능은 노안으로 글을 읽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운전 중에도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장치나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모든 주마다 보조공학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장애인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수의 장애인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장애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일반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설계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위한 설계는 과연 장애인만을 위한 설계일까요? 지금까지 장애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 관하여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장애에 대한 우리 시선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우리나라의 서적분류법은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적분류법은
미국의 서적 분류법인 듀이의 십진분류법을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서적은 370의 분류기호에서 시작됩니다. 동일한 서적 분류법을 가져왔는데도 문화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적 분류법에서 특수교육인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371의 앞쪽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서적 분류법에서 특수교육은 379의 제일 뒤쪽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분류가 상징하는 바는 미국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공 서적을 찾으러 갈 때에 누구든지 371의 앞쪽에 배치된 특수교육 서적을 지나치면서 특수교육은 교육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 분야임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초등, 중등을 전공하는 많은 교사들이 372부터 배정된 자신의 전공 서적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귀퉁이에 있는 특수교육 분야는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나 특수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선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의 장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2차적 장애, 즉 사회적 장애에 있다는 비고츠키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는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이러한 물음에 차분히 답해 보시면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